오늘은 쿠팡 위탁 판매 잘 팔리는 상품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을 팔면 안 된다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내가 팔고 싶은 거, 팔릴 것 같은 거 절대 팔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어리둥절하시죠? 이유는 내가 팔고 싶은 것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사고 있는 것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탁 판매를 할 때는 도매 사이트를 보면서 내 기준으로 팔릴 만한 걸 골라서 제품을 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내 기준으로 제품을 고르는 건 거의 팔리지가 않을 확률이 99%입니다. 정말 재능이 있어서 타고난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열심히 상품을 소싱해도 안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팔릴 만한 상품을 고르느냐, 직접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연한 것이겠지만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것은 데이터입니다. 먼저 네이버 데이터 랩으로 들어오셔서 쇼핑 인사이트 탭을 보면 분야별 인기 검색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랩에 나오는 분야는 카테고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카테고리는 내가 다루고 싶은 분야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스포츠, 레저, 등산, 등산 자파의 장갑을 선택해서 키워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선택까지 끝났다면 기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데이터랩에서 보여주는 데이터는 오늘을 기준으로 최근 30일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즉, 지금 설정되어 있는 기준으로 그냥 검색을 한다면 지난달에 잘 팔린 여름 제품 키워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는 이미 계절이 바뀌고 있어서 작년의 현재 시즌 시점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연령은 50대로 하고 작년 9월에 가장 많이 검색한 게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기 검색어 500개가 나오는데 이 검색어들은 모두 쇼핑 검색어이기 때문에 실제 이 시기에 구매를 하려고 검색한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잘 나와 있는 키워드를 보고 팔릴 만한 키워드를 최대한 모아줍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하고 많이 사는지 보여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힘들게 나 혼자 머리 싸매고 고민해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람들이 실제 수요가 있었던 제품을 소싱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저희는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브랜드 상품이 주로 팔리는 분야는 제외를 하고 상품을 찾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노트북이나 애플 맥북을 저희가 최저가로 가져올 수는 없겠죠. 인기 검색어 500 중에서 최대한 브랜드를 피해 검색을 해서 키워드를 발굴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키워드를 모아서 쿠팡에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쇼핑 인사이트에서 나이를 50대로 두고 검색해서 데이터를 수집했던 이유는 이건 제가 지속적으로 제품을 팔아보고 얻은 뇌피셜인데, 쿠팡에서는 구매하는 연령대의 비율이 생각보다 5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쿠팡에 넣고 검색했을 때 우선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첫 화면에 로켓 배송 비율이 얼마큼 차지를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로켓 배송 비율을 먼저 보고 첫 화면에 반 이상이 로켓 배송 상품이 차지를 한다면 해당 키워드는 포기를 하고 수집했던 다른 키워드들로 다시 검색을 합니다. 등산 장갑으로 제가 검색했을 때 로켓 배송 비율은 상당히 대형 키워드인 거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이거는 광고고 광고 로켓 Z인데 가장 위에 상단 두 개는 로켓 배송이 아니고 일반 배송이죠. 광고를 제외하면 거의 50%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 키워드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구매를 일으키면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른 키워드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키워드랑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게, 그래서 로켓 배송 비율이 거의 첫 번째 8개 제품에서는 100%를 차지하고 있죠. 광고는 제외를 하고 이 로켓과 일반 제품 비율을 봐야 되는데, Z도 로켓이랑 똑같은 배송으로 본다면은 한 개도 없습니다. 거의 두 번째 페이지 정도 돼야 한 개만 일반 배송으로 나오니 로켓 배송 비율이 거의 90%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제품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아둔 키워드를 하나씩 검색해 가면서 로켓 비율이 어느 정도 적은 키워드가 나왔다면 이 중에 구매 후기가 있는 제품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역시 구매 후기가 하나도 없거나 너무 오래전에 리뷰만 몇 개 달린 그런 제품이 상위에 떠 있다면 다시 다른 키워드로 교체하고 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등산장갑처럼 로켓 비율이 50% 정도 되는데 그 일반 배송 제품에 리뷰도 이 정도 쌓여 있다면 현재도 활발하게 팔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켓 비율이 적고 일반 제품이 상위에 떠 있어도 만약에 이런 리뷰가 하나도 없는 제품들로 다 차지를 하고 있다면은 그 키워드는 쿠팡에서도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는 과감하게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런 키워드는 제품을 올려도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방금 이 쿠팡에서 했던 작업은 첫 번째는 일반 제품도 판매가 일어나면 상위 노출이 가능한 제품을 찾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현재도 제품이 팔리고 있는 경쟁력 있는 키워드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다 보면 이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되는 키워드들로 다시 좁혀지는데,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매국이라든지 오너클랜, 온채널 같은 도매 사이트에서 최대한 비슷한 제품을 찾아주면 상품 소싱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등산장갑 같은 경우는 도매국이나 오너클랜 같은 데서 등산장갑이나 반장갑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첫 페이지에 있는 가격대랑 어느 정도 비슷한 제품을 찾으셔가지고 약간의 마진을 남겨서 제품을 올리게 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품의 구매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실 때 약간의 썸네일 정도만 좀 더 차별화되게 수정을 하셔가지고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아이템 위너에도 묶일 가능성도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주위 썸네일보다 좀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구매 확률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지만 쿠팡에서 위탁 판매 제품을 가지고 잘 팔리는 상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제품 소싱하는 거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먼저 보시고 키워드를 찾고 그거를 쿠팡에 검색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도매처에서 제품을 찾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위탁 판매 제품 가지고 월 순위 100만원, 200만원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쿠팡에서 잘 팔리게 하는 키워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쿠팡 판매자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신 대표님도 계신가요? 전화를 하면 쿠팡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67%는 검색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쿠팡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분들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쿠팡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거나 어플을 켜고 메인에 나오는 추천 제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한다는 이야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구매할 때 당연히 검색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에서도 저희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듯이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쿠팡에 제품을 등록했을 때 노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쿠팡 판매를 하고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검색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정보를 알려주는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매출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쿠팡에 나와 있는 오피셜 자료를 보면 검색 결과에 미친 요소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검색어, 두 번째는 카테고리, 세 번째는 상품명, 네 번째는 구매 옵션, 검색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색어 부분입니다. 검색어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상품이 노출될 확률이 몇 배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고 네이버 로직에 맞추어진 키워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상품명이 더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네이버의 경우이고 쿠팡은 분명 다른 로직으로 움직이며 이 점을 먼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쿠팡에서 말하는 검색어는 저희가 상품을 등록할 때 태그 개념으로 연관 키워드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쿠팡의 검색 엔진 로직은 기본적으로 카테고리, 상품명, 구매 옵션, 조합으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 검색어를 추가하게 된다면 카테고리, 상품명, 구매 옵션, 검색어, 조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보시는 것과 같이 카테고리는 스포츠 시계, 상품명은 순도 크러쉬, 구매 옵션명은 오렌지색이라고 했을 때 쿠팡의 검색 로직은 3개를 조합해 최대 14개의 검색어로 노출을 해주게 되지만 여기에 검색어 1개만 추가를 하여도 14개에서 29개로 2배가 넘는 검색어에 노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어는 최대 20개까지 입력이 가능하니 대충 검색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말은 검색어를 최대한 많이 입력하면 더 많은 노출이 가능해지고 결정적으로 판매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쿠팡에서 잘 팔리는 검색어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쿠팡 자동 완성 검색어를 참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압박 밴드를 검색하려고 하니까 자동 완성 검색어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데 이 키워드들을 모아주고 그 외에 제품명, 상품군, 특정 유사어들을 활용해 놓치는 키워드가 없도록 최대한 키워드를 확인해주고 모두 모아줍니다. 참고로 연관 검색어는 검색 키워드와 연관된 최신 인기 키워드들이라고 하며 이렇게 하면 검색어를 넣을 수 있는 쿠팡에 최적화된 키워드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제 모아둔 키워드들을 검색어에 입력해야 되는데 검색어에 입력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색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잘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어 입력 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총 7가지가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테고리 상품명은 재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테고리가 패딩이고 제품명이 나이키 하이넥이면 나이키 하이넥 패딩을 다시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이키 하이넥 패딩, 나이키 패딩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어에 전혀 넣을 필요 없이 가을이라는 키워드만 넣으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띄어쓰기 적용 단어와 띄어쓰기를 미적용 단어 중복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검색어에 넣을 때 띄어쓰기 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각각 넣지 말고 띄어쓰기 한 거 하나만 넣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루 띄어쓰기 페인트, 노루 페인트 이렇게가 아닌 노루 띄어쓰기 페인트 이렇게만 입력합니다. 세 번째, 연관성 없는 단어는 넣지 않도록 합니다. 사실 당연한 말인데 연관이 전혀 없는 키워드는 넣지 말아야 합니다. 라면을 팔면서 샘물, 삼다수를 검색어에 넣으면 라면을 사려던 사람에게 혼란이 오겠죠. 네 번째, 같은 단어 조합을 순서만 바꿔 중복으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같은 키워드 반복 사용이나 순서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을 패딩, 기모 패딩, 가을 기모 패딩, 패딩 가을 기모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가을 기모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수식하는 말과 상품명은 띄어씁니다. 띄어쓰기의 기준이 있는데 상품 수식어, 브랜드, 상품명은 서로 띄어쓰기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남다른 짬뽕은 남다른 띄고 짬뽕, 예쁜 아동 샌들은 예쁜 아동 샌들
바삭바삭 황태강은 바삭바삭 띄고 황태강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섯 번째, 브랜드와 제품명은 띄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와 제품명이 붙어 있으면은 브랜드랑 제품명을 분리시켜 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슬러시 사용할 때 단어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4K, 18K면은 14K 슬러시 18K, 5부, 7부 바지면은 5 슬러시 7이 아닌 5부, 7부, 워킹, 런닝 하면은 워킹화, 런닝화 라고 작성을 해야 검색 엔진이 제대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팡에서 말하는 내용에 의하면 적합하지 않은 검색어의 경우 검색 효율성 향상, 검색 결과 오용의 가능성, 부적절한 검색어 사용 가능성, 공격적이거나 불법적인 단어들의 사용 등의 사유로 검색어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또한 적합하지 않은 검색어가 입력된 판매자의 상품이 쿠팡에서 아예 노출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쿠팡에서는 최대한 상품명을 깔끔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어서 최대한 지저분한 키워드들이 상품명에 쓰지 않고 말끔하게 상품명을 쓰고 부가적인 연관 키워드도 검색어로 넣어서 사용하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앞으로 상품 등록 시 참고가 되었으면 하며 꾸준한 상품 등록을 하셔서 많은 판매가 발생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이때 하나가 팔렸어요. 리뷰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 팔리고, 그리고 또 이날 또 하나 팔린 거예요. 저는 바로 판단을 했죠. 이거는. 안녕하세요, 오 대표입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도 제품을 무엇을 팔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제품이 팔리는데 도매처에서 품절나면 어떡하지?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실 겁니다. 초보 셀러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판매가 계속되는 아이템 만드는 것과 매출을 늘리는 것이 처음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저는 이 방법으로 지속적인 매출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몇 번의 검증을 통해서 높은 확률로 판매가 잘 되는 아이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적용만 한다면 판매가 잘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그 방법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살짝 에피소드를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이 방법으로 제품을 팔고 매출을 급격히 올렸는데 갑자기 제품이 도매처에서 다 품절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한두 건이면은 괜찮았는데 6건이나 다 제품이 품절 내가지고 출고하지 못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잘 팔아서 스트레스를 받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화면 보시면 9월 16일 날부터 제품이 팔리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서 여러 개를 판매했는데, 사실 더 팔 수가 있었는데 방금 전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도매처에서 제품이 품절나는 바람에 여기서 저도 품절을 시켜가지고 매출이 중간에 끊기게 된 겁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우선 첫 번째는 제품을 소싱할 때 키워드를 보고 제품을 선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요점만 알려드릴 건데, 소싱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제가 미리 올려놓은 소싱 영상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그거 관련해서는 더보기란에 제가 주소를 넣어 놓겠습니다. 우선 이 팔리는 키워드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팔리는 키워드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검색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팔리는 키워드가 있어요. 구매 전환율도 높고 팔리는 키워드죠. 예전에 저희 스마트 스토어가 한참 떠오를 때 신사임당님이 이제 시작을 하셨죠. 그때 나왔던 제품 소싱법은 조회수가 많고 판매하는 사람이 적은 경쟁 강도가 낮은 제품일수록 좋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2년 전의 소싱 방법이고 지금은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소싱법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유료 강의에서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제품 소싱을 하고 판매를 하려고 등록을 해도 거의 팔리지도 않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지금은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검색 수가 적은 곳에서 키워드를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봐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가 이 허수 검색량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트래픽 업체에서 허수로 트래픽을 쏴주고 검색량을 늘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지 않은 키워드가 상위에 떠가지고 그 키워드를 보고 소싱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검색량이 만 단위가 넘어가는 키워드일수록 허수 키워드들이 많아요. 오히려 만 단위 이하인 키워드들이 진짜 알짜배기 키워드들이 많거든요. 두 번째가 경쟁 강도 자체가 의미가 지금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 경쟁 강도가 의미가 없냐면 예전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 스토어가 유명해지고 대량으로 등록하는 프로그램도 그때부터 많이 개발이 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인기가 많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량 등록으로 제품을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의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 파는 사람은 한 100명도 안 되는데 대량 등록으로 막 수십만 개씩 올려버리니 경쟁 강도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팔릴까 말까 하는 키워드인데 대량 등록으로 막 20만 개, 30만 개 똑같은 키워드를 올려있으니 이 제품은 경쟁 강도가 너무 높아서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접근을 안 하고 오히려 그런 경쟁 강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소싱해서 올렸는데 제품이 팔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제품이 실제 팔리는 키워드인가 확인을 하고 그 키워드를 소싱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올린 제품들 중에서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노출에 관련된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제품 소싱법대로 계속 제품을 등록을 하시면 100% 팔리는 아이템이 나옵니다. 물론 한 개씩 팔리는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연속 팔리는 아이템이 나오는데 이 제품이 계속 팔리고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안 들이고 일단 제품 등록에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리뷰도 하나도 없는데 팔리는 제품이 나와요.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나오면은 이 제품은 신호가 오는 제품이구나. 폭발적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제품이다. 이거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일단 제품을 올렸는데 판매가 됐다는 것은 분명 어딘가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럼 노출이 됐을 때 전혀 손도가 하나도 안 된 못폭탄 상세 페이지라도 설득력이 있어서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이 제품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된다. 요거를 빠르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지인 찬스. 이거는 2번과 3번이 바로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2번에서 리뷰도 없이 지속적인 판매가 되는 아이템을 발견을 했잖아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지인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리뷰를 한 개라도 만드셔야 합니다. 리뷰가 없이도 한 번, 두 번 팔렸던 제품인데 거기에 리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요? 그러면은 구매 전환율이 확 올라가요. 그냥 놔뒀으면은 한두 개 팔리고 안 팔릴 제품이었는데 리뷰를 하나 달았기 때문에 2배, 3배의 효과로 더 많이 팔리게 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이유는 리뷰를 하나 달았으므로 고객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제품을 살려는데 여러분들도 리뷰가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은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리뷰가 하나라도 달려있고 평점도 좋다면은 리뷰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이 신뢰감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구매로 전환될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일단은 최소한 한 개라도 반드시 리뷰를 넣으셔야 되고 가능하면은 지인들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한 3개 정도를 더 넣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노출량 늘리기입니다. 일단 2번, 3번에서 제품이 판매가 되는 제품이고 구매 전환율도 올릴 수 있는 작업까지 해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노출을 더 많이 시키면은 그만큼 더 많이 판매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제품을 팔려면은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 많이 보여주면 그만큼 많이 팔리게 돼 있어요. 이 제품은 팔리는 제품이라는 거를 검증을 했기 때문에 노출량을 최대한 늘려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키워드 광고도 조금 넣으셔야 되고 쿠팡은 매출 최저가 광고라도 한번 돌려보시고 그리고 역량이 되신다면은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광고에 돈 들이는 게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방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식인에도 해보고 카페도 글을 넣어보고 블로그도 직접 포스팅도 해보시고 노출량을 최대한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고 돌리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행동을 좀 촉구하는 말을 넣으면서 불안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100% 환불 보장해줍니다. 이런 문구 하나 자체만 들어가도 구매를 하는데 내가 살까 말까 이 고민하는 불안 요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매우 올라갑니다. 여기서 행동을 좀 더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까지 구매를 하시면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구입 조건이나 주의 사항을 있는 그대로 쓰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서 친근감 있게 이야기해주는 방식으로 쓰면은 고객님들의 불안 요소도 제거하고 행동을 좀 더 촉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업그레이드도 필요한 부분인 게 이미 1단계에서 5단계까지는 잘 팔리는 제품이고 더 잘 팔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이버는 쇼핑몰 최저가로 묶일 수도 있고 쿠팡은 아이템 위너로 묶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대비해서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를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샘플을 사서 직접 제품 이미지를 찍고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를 다시 만들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죠. 우리가 흔히 보는 너무 전문가처럼 만들 그런 필요는 없어요. 이미 제품 자체가 잘 팔린다는 검증을 끝냈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 같은 그런 툴을 이용하셔가지고 현재 그 있는 상세 페이지를 보고 그대로 내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똑같은 제품을 갖다 팔아도 다른 차별화된 제품으로 인식을 주는 게 가능하고, 만약 아이템 위너 같은 게 묶였을 때도 내가 직접 만든 상세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로 제시를 해서 위너를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다들 똑같이 파는 제품인데 아이템 위너 묶였을 때도 풀기도 했어요. 이거 꿀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제품을 어느 정도 팔아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쇼핑몰의 기본적인 원리가 네이버든 쿠팡이든 아무리 SEO를 최적화해도 그 모든 걸 압도하고 노출을 더 많이 시켜주고 상위를 올려주는 것에는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인 판매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플랫폼 입장에서도 SEO 잘 지켜가지고 최신성 받은 점수 상위를 올려놨는데 안 팔리면은 다시 더 잘 팔리고 있는 아이템을 위로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팔려야지 본인들도 돈을 버니까요. 이런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아이템 한두 개만 만들어 놓으면은 매출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올리고 한두 번 판매가 일어나는 제품이라면 반드시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단계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소싱했던 제품에서 처음에 이때 하나가 팔렸어요. 리뷰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 팔리고, 그리고 또 이날 또 하나가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판단을 했죠. 아, 이거는 사람들이 사는 제품이고 여기에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면은 매출이 분명 올라가는 제품이다라는 그게 왔고, 여기서 지인에게 리뷰 하나를 부탁해서 리뷰를 달고 그 다음에 제품 판매가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도 샘플을 하나 시켜서 이제 상세 페이지랑 작업을 하려던 차에 도매처의 재고가 품절이 나는 바람에 살짝 여기서 저도 현타가 오더라고요. 주문은 많이 받아놨는데 그 도매처에서 재고가 없어서 다 취소를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다른 그런 도매처를 다 찾아봤는데도 동일한 제품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원래는 보통 동일한 그런 제품을 올리는 다른 도매처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어떻게 한 군데를 찾아가지고 제품은 취소시키지 않고, 물론 마진을 줄여가지고 팔아야 되는 부분으로 갔지만 그래도 손해는 안 보고 전부 다 판매를 할 수 있게 만들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1월 5일이죠. 6개를 한 번에 이 총무팀에서 사주셨어요. 그러면 30개를 판 거고 1,000원짜리 곱하기 5는 5,000원이죠. 하나 팔 때 5,000원인데 6개니까 3만원이에요. 3만원에다가 택배비 3,000원, 33,000원이죠. 근데 저는 얼마에 팔았죠? 94,800원 마이너스 33,000원 61,800원 남는데, 복잡하게 계산하지는 않고 부가세 10%, 수수료 10%라고 해서 해볼게요. 9,480원 빼고 9,480원, 그러면은 42,840원의 순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마진율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나누기 94,800원, 그쵸? 마진율 45% 정도 됐네요. 안녕하세요, 우 대표입니다. 제품을 소싱해서 팔려고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무리 찾아도 쿠팡이나 네이버보다 비싼 제품들밖에 안 보이잖아요. 도매국에서 제품을 소싱해서 판다는 사람들을 보면 다 거짓말쟁이 같고 맨날 마진도 50% 이상 비싸게 팔린다고 하는데,
내가 올리는 건 한 개도 팔리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직 마케팅적 사고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도매국 제품을 가져다 비싸게 팔아도 어떻게 팔리는지 4가지 정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 중에는 10원이라도 저렴한 최저가가 어디에 있는지 안 찾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크게 4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좋은 것 좀 사, 두 번째가 어차피 내 돈 아님, 세 번째가 루키 사올까, 네 번째가 아싸 게이득. 첫 번째 좋은 것 좀 사. 어느 날 김 부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 대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목장갑이 너무 싸구려라서 오전에 새 걸로 사용해도 하루를 못 버티고 다 버린다고 갈굼을 시전하는 거죠. 이번에 장갑을 구입할 때 좋은 거 좀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장갑을 구입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 김 대리는 처음에 제일 싼 목장갑을 사려고 했으나 지난번 김 부장이 자신에게 갈굼을 시전했던 것이 생각나서 네이버에서 목장갑보다 좀 더 좋은 장갑을 구매하기 위해 튼튼한 장갑을 검색합니다. 목장갑보다 같은 수량인데 가격이 3배 정도 비싸기는 하지만 상세 페이지를 보니 물류센터 전용으로 만든 이중 코팅 장갑이라 싸구려 목장갑보다 튼튼하고 3, 4일은 더 사용이 가능하다고 상세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후기도 많이 달려있고 별도 5개라 김 대리는 고민 없이 후기를 믿고 법카로 긁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대표가 와서 왜 비싼 장갑을 샀냐고 물어보면 김 대리는 김 부장님이 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판매자 입장에서 볼게요. 판매자는 3M에서 파는 장갑을 소싱해서 내 스토어에 올려놨는데 사실 3M에서는 특별히 어디에 사용하는 전용 장갑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물류센터 전용 이중 코팅 튼튼한 장갑이라고 상세 페이지에 적어 놓았습니다. 비싸게 올린 장갑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도매국에서 제일 싼 3M 이중 코팅 장갑을 구매해서 다른 곳보다 2배 비싸게 고객한테 보냅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이것도 실제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물류센터에서 오래 일했다고 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 진짜 현장에서 이 장갑을 많이 쓰는데 처음에는 이제 부자재 값 때문에 싸구려 장갑을 썼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하루도 못 쓰고 금방 뜯어지고 그래서 비용이 더 나가는 거예요. 자꾸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코팅도 잘 돼 있고 더 튼튼한 그 3M 장갑을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하나를 쓰면은 보통 한 이틀에서 3일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3개 비싸게 주고 100개를 사도 오히려 목장갑 막 3, 400개 쓰는 것보다 더 가격이 세이브가 됐던 거죠. 이런 일화를 제가 좀 재밌게 표현을 했던 거고 두 번째, 어차피 내 돈 아님. 에이스 김대리가 있어요. 그런데 악덕 사장놈이 업무를 너무 과하게 줘서 평소에 처리해야 할 일이 항상 쌓여 있죠.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는 주제에 바라는 건 많아서 평소에 불만이 가득한 상태인데 그러다 어느 금요일 퇴근 10분 전에 대뜸 탕비실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손님 대접용 음료는 좀 미리미리 채워 넣어두지 이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겠냐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에이스 김대리는 욱한 마음을 누르고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30초 만에 쿠팡에 접속해서 메뉴에 음료수 100개짜리 법카로 그냥 긁어버립니다. 가격은 자세히 따져보지 않았고 중요한 건 퇴근해야 하는 거죠. 어차피 내 돈 아님. 실제로 이렇게 어디 행정실, 사무실 이런 데서 비품으로 가격 상관없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세 번째, 루키 사업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사업이 갑자기 너무 잘 돼서 통장에 수억 원이 찍혀버렸고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니까 세무사를 알아봤는데 50%는 세금으로 다 털리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인터넷을 찾아보니 1, 2천은 비품으로 구매하고 계산서를 끊으면 세금도 덜 내고
직원들에게 생색도 낼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하기도 바쁘고 복잡하게 시간 쓰는 것도 싫은데 자꾸 부가세 신고 확정하자고 세무사가 슬슬 보채기 시작하면 머리는 이미 과부하 상태에 걸려 있으므로 생필품 위주로 100개짜리를 팍팍 긁어버립니다. 가격은 자세히 보지도 않았죠. 그리고 대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절세를 정말 잘했다. 마지막 아싸 개이득. 이거는 상식 밖의 경제학에 나왔던 내용인데 약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실제 제가 지금도 적용 잘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판매 전략 중 하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누구보다 알뜰한 소비를 하는 김알뜰 씨가 있어요. 양말을 사려고 가격을 알아보다 다른 곳보다 저렴하고 괜찮아 보이는 양말을 발견한 거죠. 10개 묶어서 팔길래 사려고 계산을 해봤는데 역시 다른 것보다 저렴한 거예요. 구매를 하려고 하는 순간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데 옵션을 펼쳤더니 세 가지가 보이는 거죠. 10켤레에 만원, 15켤레 15,000원, 20켤레 15,000원. 순간 김알뜰 씨는 나의 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봐도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올린 것으로 보이고 일단 구매하면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20켤레를 구매를 합니다. 만약 판매자에게 전화가 오면 어떻게든 따져서 20켤레를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나에서 2켤레 서비스로 달라고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결제를 완료한 거죠. 자, 판매자의 입장입니다. 양말 한 켤레의 원가는 200원이에요. 판매자가 근데 마케팅 공부를 조금 한 거죠. 일부러 옵션 3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15켤레랑 20켤레랑 의도적으로 가격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10켤레 2,000원과 택배비 3,000원, 만원에서 5,000원을 빼면 10켤레를 팔았을 때 5,000원이 남아요. 15켤레는 3,000원이죠. 3,000원에 택배비 3,000원에서 15,000원에서 빼면은 9,000원이 남아요. 그리고 20켤레 4,000원이죠. 4,000원에 택배비 3,000원 더해서 15,000원에서 7,000원을 빼면은 8,000원이 남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옵션이 없었다면은 김알뜰 씨는 10켤레를 사고 끝났을 건데 이렇게 15켤레와 20켤레의 옵션을 보고 20켤레를 사면은 내가 이득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20켤레를 구매를 하게 된 거죠. 판매자는 일부러 20켤레를 팔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옵션을 넣어서 고객이 20켤레를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고 8,000원을 벌게 되는 거죠. 상식 밖의 경제학에 실제 그 대학 교수가 실험을 한 내용도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또 그 책에 대해서 다룰 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만약에 이런 옵션이 없었을 때는 70% 정도의 사람이 10켤레죠. 10켤레를 샀을 것을 이 옵션이 있으므로 그 70%의 사람들이 20켤레를 샀다는 거죠. 결국 5,000원만 벌고 끝날 거를 이런 마케팅적 요소를 넣어줌으로써 8,000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이게 다 거짓말 같고 또 말장난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실제 적용해서 제가 어떻게 팔고 있는지 최근에 판매된 내용을 좀 보여드리자면, 방향제 판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가가 1,000원 정도 되고 5개 정도를 묶어서 파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1월 5일이죠. 6개를 한 번에 이 총무팀에서 사주셨어요. 그러면 30개를 판 거고 1,000원짜리 곱하기 5는 5,000원이죠. 하나 팔 때 5,000원, 6개니까 30,000원이에요. 30,000원에다가 택배비 3,000원, 33,000원이죠. 근데 저는 얼마에 팔았죠? 94,800원 마이너스 33,000원, 61,800원 남는데 복잡하게 계산하진 않고 부가세 10%, 수수료 10%라고 해서 빼볼게요. 9,480원 빼고 9,480원, 그러면은 42,840원의 순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마진율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나누기
4,800원. 그쵸? 마진율 45% 정도 됐네요. 혹여나 어쩌다가 우연히 걸려서 팔린 거라고 또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밑에 보시면은 이건 11번가에서 팔린 건데, 여기 보시면 또 행정실이죠. 4개, 4개.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많죠. 8개 팔렸습니다. 날짜도 보시면은, 그쵸? 이것도 11월 1일날 팔린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팔린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무슨 학교라고 돼 있죠. 이것도 바로 다음날 팔리고, 이게 7개가 팔렸어요. 제가 이거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정말 재미있는 게, 사람들은 실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과 비슷한 건데, 고객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 전까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이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알려드린 이런 마케팅 방식으로 판매를 하면은 실제 제품이 팔린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 팔린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린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마케팅의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 말고도 공부를 하고 찾아보면 가격과는 상관없이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 영상의 한 항목 중에 용도 변경과 새로운 가치를 더해 마진 400원짜리 제품을 2만원으로 만들었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품 A를 제품 B로 용도 변경과 가치 부여를 더해서 많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영상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팔려고 했던 게 모기 퇴치기였어요. 공급처에서 제공해주는 썸네일은 이런 모양이었고, 그리고 모기 유인제도 증정을 해주는 제품이었죠. 공급가는 6,500원이었고 택배비는 3,000원이었는데 판매 준수가가 9,900원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9,900원에 팔면 400원의 마진이 남는 그런 구조였죠. 그리고 다른 오픈마켓을 찾아봤더니 준수가가 9,900원인데 막 6,500원, 그것보다 더 싸게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저거를 9,900원에 팔아도 400원이 지금 남을까 말까인데 어떻게 팔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보통 초보 셀러분들은 이 생각밖에 안 드시겠죠. 그래서 저는 아예 다른 용도로 팔 수가 없나 한번 생각을 해봤고, 저희 집이 7층인데 집이 높으면은 모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름에 날파리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날파리를 잡으려고 제가 날파리 그 잡는 약이랑 이런 걸 쳐도 워낙에 그런 하루살이들이 계속 생겨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커다란 결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난 게,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나방이라든지 그런 캠핑할 때도 가져가서 쓰는 날파리도 잡는 용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험의 결핍을 똑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모기보다 날파리 때문에 좀 더 불편한, 더 깊은 결핍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노출을 시켜서 팔아보자, 이 생각을 했고, 샘플도 하나 구매해서 직접 사용을 해봤죠. 그 샘플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는데 진짜 날파리가 다음날 잡힌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이 용도 변경을 해서 팔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상세 페이지도 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었죠. 그래서 공급가 6,500원에 택배비 합쳐가지고 9,500원에 공급받는 이 제품을 모기 퇴치기에서 하루살이 퇴치기로 변경을 하고 32,000원에 책정을 했죠. 마진으로 따지면은 32,000원에서 무료 배송으로 했으니까 3,000원을 빼도 29,000원이 되는 거죠. 공급받은 가격 6,500원을 빼면은 한 개 팔았을 때 마진이 22,500원이 남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라면은 400원 남는 건데 한 56.25배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400 곱하기 56.25를 했을 때 22,500원, 마진 금액을 50배가 넘게
해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보시면은 제가 쿠팡에서 총 41개를 팔았어요. 이렇게 6,500원에 공급받는 거를 32,000원에 팔았고 총 41개를 팔았는데, 그리고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직접 사용하고 여기 날파리 잡힌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포인트를 주고, 상세 페이지도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좀 더 변경을 제가 새롭게 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만 올려서 사실 판매가 일어난 게 아니라, 썸네일도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예 다르게 만들기도 하고 눕기만 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키워드도 뭐 포충기, 포집기, 뭐 날파리 포집기, 뭐 아니면은 모기 포충기, 막 여러 가지 키워드도 좀 써보고, 일단 이 제품이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최대한 키워드로 다 넣고, 원래 사용했던 용도도 넣고, 한 30개 정도 등록을 했을 거예요. 하루에 5개씩 한 6일, 7일 제가 계속 등록을 했으니까 다른 제품으로 변경을 계속 해가지고요. 그렇게 등록을 하다가 이 썸네일이 박힌 제품에서 제품이 2개가 구매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또 느낌이 왔죠. 아, 이거는 지금 현재 내가 올린 제품들 중에 이 썸네일에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사람이 샀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1개를 더 추가로 구매를 지인한테 요청을 해서 리뷰를 달았죠. 그 다음에 바로 광고를 또 넣었어요. 이제 그 한참 그 시즌에는, 이거는 시즌 아이템이잖아요. 노출을 순간적으로 폭발을 시켜야지 판매가 쭉 일어날 걸로 예상이 돼가지고 쿠팡에 자동 광고를 돌렸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모기 유인제 증정 있잖아요. 이거는 공급처에서 사실 그냥 원래 포함돼서 유인제를 주는 건데, 제가 여기서 또 구매 포인트를 하나 좀 더 응용을 했던 게,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모기 유인제 준다고 해서 저도 그냥 모기 유인제 줍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저의 전 영상들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배송 메시지에 포토 리뷰 약속을 적으면 모기 하루살이 유연제를 추가 증정해 드립니다 강조를 해놨죠. 하지만 사실 포토 리뷰를 쓰시든 안 쓰시든 모기 유인제는 서비스로 나가는 거였죠. 원래 나가는 거여도 추가적인 제가 서비스 제공을 하는 거로 어필을 해서 구매 포인트를 더 끌어올렸던 거고, 실제 그렇게 했더니 포토 리뷰가 좀 달아가지고 판매가 더 많이 되었던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41개 팔고 딱 끝나는데, 이것도 이유가 뭐냐면은 한 38개, 39개 팔렸을 때 그 공급처에서 재고가 또 바닥난 거예요. 저만 파는 게 아니라 위탁으로 이제 파는 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열심히 팔아서 재고가 금방 소진됐는데, 41개까지만 팔고 판매를 더 못하게 됐죠. 제가 이 가격을 어떻게 이 32,000원으로 책정을 했냐면은, 모기 퇴치기를 검색했었나 아니면 하루살이 퇴치기를 검색했었나 했을 때 가장 메인 페이지에 가격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가장 싼 거는 한 23,000원대였고 비싼 거는 14만까지 올라갔는데, 딱 봐도 중간 사이대 가격이 32,000원이면 적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2,000원에 책정을 해서, 그래서 같이 변경한 제품에는 32,000원에 가격을 책정을 했던 거고, 다시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이 제품은 공급가가 6,500원이야 라는 생각을 지우고, 처음부터 저희 프레임을 이 제품의 공급가는 9,400원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한번 처음 본 그 가격을 보잖아요. 그럼 계속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비싼가 안 비싼가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제품을 팔려고 할 때 원래 처음에 그 공급되는 가격을 보고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더 많고, 자꾸 가격 경쟁, 시원 싸움으로 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처음부터 그냥 이 제품이 나한테 공급되는 가격이 9,400원이다 라는 마인드 세팅을 하시고, 그럼 이 9,400원에 가져온 제품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마진을 남겨서 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용도 변경을 한 거죠. 모기 퇴치기에서 날파리 하루살이 퇴치기로 좀 더 깊게 결핍을 가지고 있는,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타겟으로 판매를 한 거고, 타겟 설정을 변경을 한 거죠. 제가 그런 결핍이 컸으니까. 그때 날파리가 막 어디서 계속 기어 나오는지, 자고 있을 때도 막 얼굴에 들러붙고 하니까 이게 잠도 안 오고 힘들었거든요. 그런 결핍을 가지고 있는 또
타겟으로 변경을 했던 거고, 그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에 모기보다 날파리 힘들어하는 그런 강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한테 증거 제시를 해준 거죠. 하루만 켜놔도 이렇게 잘 잡힌다. 그리고 거기에 혜택도 그 유인제도 더 주고 여기에 이 리뷰를 쓰시면은 더 보내드린다. 이렇게 해서 좀 방어 기제도 해제를 시켰고, 그런 식으로 용도를 계속 A용도, B용도, C용도, D용도, A 제품, B 제품, C 제품, D 제품으로 해서 30개 정도 올리던 찰나에 한 가지 제품에서 반응이 왔던 거고, 거기에다가 그 반응이 왔던 제품에다가 부스터를 킨 겁니다. 이 부스터를 켰다는 건 리뷰를 달고 광고를 돌린 거죠. 리뷰를 하나를 꼭 다는 거는 나 말고 딴 사람도 샀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사도 손해가 아니라는 그런 심리를 줘야 되죠. 나 혼자 실험 대상 되기 싫으니까. 사람들은 이런 손실 회피 편향 있잖아요. 괜히 나 혼자 손해보면은 그게 더 싫으니까, 누군가는 이미 샀으니까 사기를 당해도 나 혼자 사기를 당한 게 아니니까 괜찮아 라는 이런 심리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하나 달아놓고 노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광고를 바로 돌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응이 없었다면은 또 2차, 3차 준비한 썸네일과 키워드 변경, 다른 용도로 계속 트라이 했겠죠. 그런 트라이 과정 속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시즌성 아이템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판매를 만들었던 거고, 결국 공급처의 재고가 없어가지고 41개 팔고 거기서 딱 판매를 더 안 했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온라인 판매는 정말 마케팅적 사고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